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11번째 시간으로 재료과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과학은 공통부문으로 시험이 굉장히 많이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 교재 58페이지를 피시면 밀가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밀가루는 가장 중요하죠. 베이커리 만드는 데에서 밀가루의 종류와 미랄 구조에서 겉에 표면에 있는 것이 외피. 외피는 껍질이겠죠. 그리고 내배우와 배아가 있는데 내배우가 이제 밀가루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배아는 눈입니다. 그래서 어, 밀의 내배유로부터 껍질 배아 분리를 하고 나서 내배유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전분을 손상되지 않게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 내배유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밀가루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밀의 종류에는 강력분, 박력분, 중력분이 있는데요. 강력분은 경춘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하고 밀알의 색은 적색을 띠고 밀알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빵에 관계돼서 이제 제빵에 쓰고 있죠. 박력분은 연동밀이라고 해서 겨울에 파종하고 밀알의 색은 흰색을 띠고 밀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박력분은 쿠키나 바삭한 식감을 내는 쿠키나 머핀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강력분, 박력분, 중력분 이렇게 세 종류의 밀가루의 종류가 있는데 중력분은 수제비나 아니면 칼국수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분, 경춘밀, 박력분, 연동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밀가루를 구분하는데요. 그 단백질의 함량이 많을수록 강력분, 그리고 박력분은 7에서 9 정도, 그리고 중력분은 9.1에서 10%, 그리고 강력분은 1.5%에서 13%고요. 그 두련분은 주로 스파게티나 마카로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래서 11%에서 12.5%의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파게티를 하죠. 그래서 스파게티 국수는 보통 한 20분 정도 삶지요. 그리고 우리가 등급을 나눌 때 회분 함량이 적을수록 특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분 함량이라는 건 찌꺼기를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 테고요. 제과용 밀가루 제조에 사용되는 밀은 연질동맥, 그래서 박력분이 되겠죠. 밀가루의 성분은 밀가루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글루텐을 만듭니다. 그래서 글리아딘, 글리테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밀가루 이제 강력분을 거의 글리아딘과 글리테닌이 많이 들어 있어서 물을 집어넣고 반죽을 하면 글루텐이 발생돼서 많이 부풀게 되게 하지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밀가루의 함량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전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덱스트린, 셀룰로스, 당뇨, 펜토산 등이 있는데 지방은 밀가루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분이라는 것은 껍질 부위가 적을수록 회분이 적어요. 그래서 적은 거일수록 좋은 밀가루라는 것 기억하시고 수분이 10에서 14% 이하여야 되고요. 많을수록 이제 이게 습을 다 먹으면 다른 냄새도 많이 되고 곰팡이도 날 수 있으니까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효소는 프로테아제가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있습니다. 자, 돌발 퀴즈로 중성 용매에 녹지 않고 묽은 염기에 녹는 단백질로 이제 밀에 존재하는 단순 단백질은 했는데 글루테닌은 자, 글루테닌과 물과 중성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묽은 산과 알칼리에 녹기 때문에 이제 글루테닌이 물과 중성 용매에는 녹지 않습니다. 묽은 이제 산과 알칼리에 녹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의 등급은 회분이라 그랬죠? 네, 회분은 이제 찌꺼기라서 그게 많을수록 안 좋은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과 중성 용매에는 녹지 않으나 묽은산과 알칼리에 녹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수용성, 글로불린은 염 용해성, 글리아딘은 알코올 용해성, 글루테닌은 산과 알칼리의 용해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밀가루는 이제 양적인 차이는 없으나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밀가루와 함께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호밀가루에는 신장성과 탄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밀가루와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호밀가루가 한 25%, 아니면 한 20%, 그리고 아니면 10% 이렇게 하고 밀가루가 90% 이렇게 사용하는데 해외에서는 그 반대를 사용하고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판매할 때는 호밀가루나 곡류를 더 넣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호밀가루의 특징은 글루텐 형성 단백질이 밀가루보다 적고요. 펜톤산 함량이 높아서 끈적거리게 하고 있어서 탄력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칼슘과 인이 풍부하고 영양가도 높아서 많이 이제 곡류를 섞은 그런 빵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화된 발효종이나 샤오종을 사용하면 호밀빵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맛있습니다. 호밀빵은 제조 공정상의 특징으로 이제 최고 90%가 호밀가루, 10%가 밀가루 이렇게도 섞는데 호밀가루가 많을수록 반죽 시간을 짧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부풀은 게 아니라 얘가 지쳐서 많이 부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밀은 신장성이 나빠서 가스 세포가 찌그러지기 쉽고요. 그리고 일반 식빵에 비해 1차 발효는 적게 하지만 2차 발효는 충분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 온도가 보통 25도로 합니다. 그럼 80% 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곡물이 들어간 빵들은 2차 발효를 충분히 시켜줘야 많이 옆구리 안 터지고 잘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밀 글루텐은 미세한 분말로 연한 황갈색입니다. 그래서 희석할 때 사용되고요. 젖은 글루텐과 밀가루의 글루텐, 그래서 젖은 글루텐과 건조 글루텐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글루테닌은 탄력성, 그리고 글리아딘은 신장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물과 함께 반죽을 하면 글루텐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스트는 효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하 증식을 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 출하 증식이라는 게 시험 문제에 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죽 내에서 발효해서 탄산가스와 알코올, 유기산을 생성해서 빵에 향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팽창시키고 압착생이트는 보통 빵집에서나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건조 이스트, 드라이 이스트는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드라이 이스트는 균일성과 편리성, 정확성, 경제성 해서 오래도록 보관해서 써도 사용이 가능한데 압착 생이스트는 일주일이 지나면 발효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물 45도 이상 되면 효모가 죽기 때문에 거의 미지근한 물에다가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트의 구성 성분으로는 수분은 굉장히 많죠? 83%까지 있고요. 단백질 14.5%까지, 회분 2%까지, 인산 0.7%, pH가 중성에서 조금 내려오기도 하죠. 그리고 발육의 최적 온도가 28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이스트에 들어있는 효소는 해서 나옵니다. 말타아제, 인베르타아제, 치마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이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효소가 락타아제입니다. 그래서 메가당을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말타아제를 나오는 것이고요. 인베르타아제는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시키고 치마아제는 포도당과 과당을 분해시켜서 탄산가스와 알코올을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리파아제는 지방의 분해 효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트의 번식 조건으로는 양분,
당이나 질소, 무기질이 필요하고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도는 네, 산성이 되겠죠? 4.8이니까. 그리고 온도가 28에서 32도. 그리고 취급과 저장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서 48도 이상에서는 파괴가 시작되니까 너무 뜨거운 물은 온도가 너무 높은 물은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좋고요. 미지근한 물에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넣으시는 게 잘게 부숴서 넣는 것이 더 잘 되고요. 소금과 설탕에는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다가 넣고 섞지요.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폐용기에 옮겨서 5도씨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생이스트를 말합니다. 이스트의 사용량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설탕과 소금의 사용량이 많으면 이스트의 사용을 증가하고요. 반죽 온도가 너무 낮아도 사용량을 증가합니다. 또 분유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도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경수나 알칼리성인 경우에도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시키지만 연수에서는 이스트 후두를 더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자연호모와 병행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스트 사용량을 감소하고요. 발효 시간을 지연시킬 때도 사용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트레이트법 할 때는 보통 사용량이 비슷한데 비상반죽법으로 할 때는 이스트를 2배까지 넣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료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계속 재료과학, 영양학, 식품위생학은 다 외워서 본인들이 머릿속에 다 숙지를 해 놓으셔야 시험 문제에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니까 여러분 계속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